뉴스카페 시작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네. 오늘이 마지막 순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알차게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볼까요? 그러죠. 네. 첫 번째는요, 이 최근 증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 미국 장단기 금리차에 관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경기 침체를 알리는 선행 지표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왜 현재 좀 애널리스트들이 이 지표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네. 얘기가 종종 거론이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네. 장단기 금리차가 뭡니까?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2년물 국채 금리로 계산을 하는데요. 네. 이 만약에 제가 앵커한테 1억 원을 1년간 좀 빌린다고 하면 앵커는 이자로 한 몇 % 정도 받으실 거예요? 글쎄요, 뭐 김보미 기자가 여전히 이제 베일에 좀 쌓여 있는 인물이고 신용을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네. 최고 금리인 20% 받겠습니다. 뭐 더 높이 받지는 않으시네요. 뭐 일단 그렇다면 네. 만약에 이제 그 1억 원을 1년 말고 제가 10년 뒤에 빌리겠다. 10년 뒤에 갚겠다라고 1년이 한다면 아니라 10년 만기로 네, 이율은 좀 빌려간다? 얼마나 뛰나요? 그러면은 이제 법을 좀 어겨서라도 더 높여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렇죠? 어쨌거나 10년을 받는, 그러니까 1년 빌리는 것보다 10년을 빌리는 게 더 언제 갚을지 중간에 또 떼일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좀 물가 상승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장기간 돈을 빌릴 때는요, 좀 그만큼 메리트 있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이 2년물 금리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오래 빌리려면 대가를 더 치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보통은 단기 금리보다 높다는 거고,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다면 보통은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의 흐름을 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오른쪽 맨 끝에 빨간색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 박스가 지난해 3월 이후에 현재까지의 또 추이입니다. 어떤가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달 기준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0.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봤더니 2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이 저점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다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0.7%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2년물 국채 금리는요, 그보다 2배 이상 1.4%포인트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냐? 단기 국채로 분류되는 2년물 국채 금리는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에도 물론 연동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치솟아 올랐고요. 여기에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정작 10년물 금리는 그만큼 따라 올라와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이게 역전이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사실은 실제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네. 한번 좀 보시죠. 주황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던 부분들을 따로 표시해 둔 겁니다. 이 주황색 뒤에는 회색 영역이 뒤따라 나오는 거 좀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경기 침체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자료화면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나스닥 지수인데 이 회색 구간 경기 침체기에 나스닥 지수가 같이 빠지는 모습들도 함께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김없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상당히 네. 좀 중요한 지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 사례로는요, IT 버블, 또 금융위기, 코로나 침체기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평균 한 300일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기가 나타났다라는 좀 현상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역전한 상황은 아닌데 네. 이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대다수 전문가들은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 미국 연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남발하면서까지 장단기 금리 차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실시하려는 것도 이 역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준은 대부분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대량으로 내다 팔 경우 물량이 크게 풀리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함께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 장기 채권, 10년물 이 채권 금리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역전 현상을 막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시장 전망이라는 게 100% 맞기만 한다면 또 투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낙관론적인 전망을 또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